자, FA컵 2020-2021 FA컵 16강전에서 에버튼과 토트넘 경기,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에서 에버튼이 5대4로 대승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슈팅을 무려 29개나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름 굉장히 좀 다이내믹한 축구를 했고, 무엇보다도 선제골 넣고 굉장히 좀 호기롭게 축구 출발을 했는데요. 두 팀 모두 잠그지 않는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뭐 4골이나 넣었고, 그동안에 어떤 굉장히 좀 보수적인 운영을 했던 것과 다르게 아주 오픈된 축구를 하면서 굉장히 좀 박수 받을 만한 경기 어떤 스타일을 가져갔습니다만, 일단 수비적으로 너무 좀 허술했고요. 도허티, 산체스, 알더베르트, 데이비스 이런 포백 조합으로 나왔는데, 특히 오늘 뭐 알더베르트, 데이비스 쪽도 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오른쪽에 도허티, 산체스 쪽이 수비적으로 너무 많이 뚫리면서 실점을 굉장히 쉽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무려 5실점. 참 토트넘 입장에서는 4골이나 넣은 게 무색할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산체스가 그 와중에 2골을 넣었다는 것은 참 특이할 만한 일이죠. 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넣은 4골에 모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저는 맘 같아서는 정말 사도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피셜하게는 첫 골하고 마지막 골만 도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라멜라 골 손흥민 선수가 잘 연결을 시켜줬습니다만, 이게 굴절돼가지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도움이 기록이 안 됐고, 산체스의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킥 했던 게 알더베르트 맞고 골키퍼 맞고 나온 게 산체스가 이제 마무리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도움이 아니죠. 근데 심정적으로 4골 모두 손흥민 선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좀 압도적인 공격 기여도를 보여줬다. 그래서 여기 지금 후스코어닷컴의 평점을 보시면 도움은 2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무려 9.2점. 지금 토트넘의 라멜라 8.2점은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 AI 평점에 로직이 있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체스야 뭐 7점, 8점 2골 넣었으니까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팀의 전체적인 평점 수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그런 평점을 기록을 할 만큼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그 4번째 4대4 동점으로 이제 그 연장전까지 경기를 이끌어 갔잖아요. 그 연장전 이끌어간 4대4 골에서 케인한테 꽂아준 그 크로스는 와, 정말 예술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이제 도우미로서 본인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코너킥을 꾸준히 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코너킥은 코너킥대로 날카로워지고, 오늘 코너킥에서만 결과적으로 2골이 나왔으니까요. 코너킥이 아닌 이 필드플레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를 많이 좀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지금 측면의 풀백들이 사실상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크로스 고자들이잖아요. 도어티, 뭐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 오리에도 뭐 나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특히 이날 뭐 모우라, 뭐 라멜라, 베르베 이런 선수들이 이선에 있었습니다만, 측면 쪽에서 크로스를 만들어내는 역할만큼은 손흥민이 압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9.2점 이런 평점, 솔직히 진 팀에서 9.2점 평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압도적인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비의 불안정, 그리고 120분을 경기를 했잖아요. 연장까지 갔으니까. 벤치 멤버의 굉장히 얄팍함,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결국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는 것은 무리뉴 감독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오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주말에 맨체스터 시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앞두고 120분 정말 완전히 탈탈 체력 다 털어놓고도 지금 결과적으로 승리를 못 따냈기 때문에 이제 FA컵 탈락을 했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상대 칼버트레인이 있을 때는 칼버트레인한테 완전히 휘둘렸고, 칼버트레인이 나간 뒤에는 히샬리송이 왼쪽, 그러니까 토트넘의 도어티하고 산체스 쪽을 계속 파고들은 이거를 막지를 못하면서 이제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 멤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 로든, 탄강가, 윙크스, 시소코, 델레알리, 해리케인, 비니시우스. 해리케인이 원래 선발로 나올 게 예상이 됐습니다만 체력적으로 완전치 않기 때문에 일단 내려앉았고, 케인 빼고 너무 약합니다. 지금 다이어하고 로든 같은 경우에는 출전하진 않았습니다만 수비수들 최근에 큰 실수들을 하면서 좀 밀려난 상황이고, 탄강가는 뭐 주전이었던 적이 없는 선수고요. 윙크스 오늘 들어와가지고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라멜라가 천사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윙크스 선수의 경기력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 볼을 갖고 있을 때 내린 모든 선택이 엉망이었고, 로셀소가 지금 부상으로 계속 합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델레알리가 합류를 했지만 오늘 역시 후반 뭐 투입되고 나서 경기를 보셨습니다만 정말 아주 개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그 선발로 나온 선수들의 체력이 소진이 될 때
부품을 교체시킬 수가 없는 그런 기계가 돼버렸어요, 토트넘이. 게다가 지금 가레스 베일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레스 베일이 이날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에버튼 원정이 아예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경기 직전에 무리뉴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부상이냐? 부상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레스 베일이 some feelings he was not happy with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뭔가 행복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어서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지금 보도가 쫙 뜨니까 팬들이 난리가 나서 아니 뭔 소리냐, 어제 베일이 인스타그램에 훈련 끝나고 좋은 훈련이었다고 올렸는데 이렇게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본인 성격상. 하지만 이제 베일이 왜 해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무리뉴 감독이, 이를테면 무리뉴 감독이 이번 에버튼 원정도 너 벤치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했을 수 있죠. 그러면 뭐 베일이 나 벤치면 안 가. 뭐 모든 게 제가 이게 추측이지만 어쨌든 간에 베일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몸은 전혀 문제가 없고 어제 훈련까지 했는데도 이 경기를 안 왔다는 거는 그만큼 안 그래도 지금 벤치가 좀 허술한 상황에서 주구불이시 5억씩이나 받는 놈의 새끼가 주 5일째라고 치면 네, 하루 일당이 1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아예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벤치에도 못 앉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는 참 안타깝고요. 그 요리스 골키퍼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최저 평점을 받았는데 호이베르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최저 평점이지만 요리스 억울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요리스가 너무 무방비 상태로 놓이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진들이 보호를 못 해주기 때문에 골키퍼가 너무 쉽게 노출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히샬리송이 넣었던 2골 정도는 사각이었기 때문에 각도를 좀 더 좁히면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수비진이 어차피 놓쳐서 쫓아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골대 앞에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수비하는 건 좀 아쉽지 않았나. 네. 좀 어느 정도 전진을 좀 해서 각도를 좁히는 정도의 노력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움이 드는데 뭐 요리스에게만 독박을 씌우기에는 전체적인 수비의 어떤 그 견고함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시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어티 너는 이제 그만 나와라. 도어티 너무 미안한데 도어티는 제가 볼 때 토트넘급의 선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에 있을 때 어떻게 그런 경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나올 때마다 부진하고요. 오리에가 지금 부상 때문에 명단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도어티가 오른쪽에 나왔는데 와 진짜 산체스하고 도어티 제가 경기 전에 앞머리 따가지고 얘네 둘 수비 이거 도산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 둘 때문에 많은 실점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리에가 공격은 되는데 수비가 안 돼가지고 무리뉴 감독이 늘 고민을 했었는데 오리에보다 더한 놈이 왔어요. 더한 선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탄강가가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좀 너무 수비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해리케인을 벤치로 내리면서 선발로 손흥민을 원톱으로 냈잖아요. 그래서 현지 팬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커뮤니티는데 그 현지 팬들이 왜 너는 비니시우스 왜 사왔냐 무리뉴 비니시우스 이럴 때 해리케인 쉴 때 비니시우스 쓰라고 데리고 온 건 왜 안 쓰냐 했는데 아마 이 경기 보고 나서 다 입을 딱 닫지 않았을까. 야, 좀 비니시우스 너무 못해요. 공중볼도 못 따주고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 와가지고 제가 볼 때 피지컬 격차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센터백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기질 못합니다. 수비 공중볼도 못 따낼 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미드필더들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가지고 온 공을 지켜주는 플레이도 잘 못해요. 동료들이 기본적으로 비니시우스에게 볼을 주는 경우들도 많지 않고 굉장히 볼을 유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케인이 더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애초에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영입을 참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선수들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롤셀스 이놈의 새끼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 혼자 거의 4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아주 신출귀몰한 플레이 정말 압도적인 팀 기여도를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전 120분 혈투 끝에 패배했다는 소식. 자, 또 주말 맨체스터 시티 경기가 좀 더 걱정이 되네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난번 대결에서는 완전히 잠그면서도 이겼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킬러지 않습니까?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를 믿고 좀 가야겠지만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는 또 라인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맨체스터 시티는 누굴 만나도 라인을 내리거나 잠그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대를 해보지만 오늘 너무 혹사를 당했어요. 또 지난 경기도 90분 넘어서 교체가 됐고 이번 경기 또 120분을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부상 걱정 많이 돼요. 오늘도 경기 중간에 그 예리미나가 뒤에 발 밟아가지고 좀 시겁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몸조리 잘하고 회복 훈련 잘하고 다음 경기 또 맨체스터 시티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뭐 카라바오컵, 유로파리그, 리그 여러 대회를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일정의 여유가 생겼다는 이상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기서 후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민수 정말 잘했다는 거 여러분 위안 삼고 힘내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설 보내시고 맨체스터 시티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볼리TV 서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